2016년 무더운 여름, 미국은 1급 기밀을 폭로한 한 군인으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폭로된 1급 기밀은 이 군인이 2002년 아프간 전쟁에 참전했을 당시 그곳에서 거인을 보았고 그 거인을 사살까지 했었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에 공개되어진 걸까요? 자신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며 본인을 더 슈터라고만 표현해달라던 한 군인. 그는 당시 국가의 각종 은폐 사건에 대하여 고발하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스티븐 케일에게 참전 당시 겪었던 1급 기밀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케일은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줄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파하였죠. 이때부터 해당 기밀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된 마르줄리가 더 슈터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이 인터뷰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서 1급 기밀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그가 거인을 보았다는 칸다하르 고원지대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2001년 미국의 쌍둥이 빌딩에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배후로 추정되는 탈레반의 간부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미국은 2002년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부대는 각자의 임무를 부여받아 아프가니스탄 곳곳에 배치되었는데요. 이 부대 중 칸다하르 고원지대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수색대의 하나의 명령이 전달됩니다. 칸다하르는 해발 1000m의 고원지대인데요. 지역 자체가 매우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탈레반 간부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국은 이 수색대에게 간부들을 추적하라는 명령을 하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발대가 수색을 떠나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복귀할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전을 계속해서 보내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이에 미군은 선발대가 매복해 있는 탈레반과 마주쳤고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을 거라 추정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그리고 탈레반을 소탕하기 위해 후발대는 곧바로 선발대의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병사가 저 멀리 절벽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였고 후발대는 그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동굴 앞에 도착한 후발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심하게 훼손된 선발대 병사들의 시신들과 부서진 통신장비, 파손된 총기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유골로 보이는 것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이곳을 본 후발대원들은 이곳이 탈레반이 매복하고 있는 곳이고 이곳에서 선발대가 전멸당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탈레반을 섬멸하기 위해 동굴 입구로 향하였습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동굴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큰 창과 방패를 든 붉은 긴 머리와 수염을 가진 거인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인에 깜짝 놀라서였을까요? 병사 한 명이 거인에게 소총을 발포하였습니다. 이 병사는 댄이었습니다. 총을 맞은 거인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5m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댄 앞으로 순식간에 점프하여 이동하였고 큰 창으로 댄의 배를 꿰뚫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 창에 댄을 단 채 들어 올렸죠. 그리고 곧바로 후발대의 일제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인의 단단한 몸에 총알은 아무 손상을 입히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지휘관이 턱을 향해 격발하라고 소리쳤죠. 그리고 일제히 얼굴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30초쯤 난사를 했을 때 거인은 턱이 아작나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망하게 되었죠. 부대원들은 급하게 댄에게 가보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이후 인근 지역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지원 업무를 맡던 CH-46 수송기가 거인을 걷어가기 위해 사건 현장으로 도착하였고 후발대와 같이 거인의 시체를 나무 파레트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바그람 공군기지로 이동시킨 후 미국 오하이오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체 행방은 묘연해졌죠. 그리고 미 국방부는 후발대 및 수송을 맡은 병사 모두에게 비밀유지각서 작성을 반강제적으로 유도하였고 현장 경위보고서 및 사후보고서도 전부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이 앞서 말해드린 1급 기밀을 폭로한 더 슈터의 이야기입니다.
슈터는 이렇게라도 세상에 폭로해야 거인에게 죽은 댄이 조금이나마 평온하게 잠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슈터의 폭로 이후 여러 군인들의 증언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거인의 사체를 수송한 수송기의 운전병은 당시 상황과 거인의 모습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수송부대에 의아한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합니다. 수송기에 달린 카메라를 전부 탈착하고 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지만 기밀사항이라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된다는 말밖에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의아함을 품은 채 칸다하르 고원지대에 지시받은 포인트로 이동하였고 자신들이 수송해야 될 거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 거인의 키는 3에서 4m였으며 그 무게는 50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있었고 손톱은 아주 까맸다고도 하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거인의 몸에선 한 번도 씻지 않은 듯 고기 썩은 냄새와 같이 아주 고약한 악취가 났다는 것이었죠. 수송대도 수색대와 마찬가지로 비밀 유지각서를 작성하고 이날 본 것에 대해 평생 함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줄곧 비밀을 지키던 그는 슈터의 인터뷰를 보았고 용기를 얻어 해당 내용을 세상에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자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한 남자의 진술이라 반신반의했던 마르줄리는 거인의 존재에 대하여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고 추가 조사를 위해 칸다하르 고원지대를 방문하여 원주민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마르줄리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 놀라게 되었는데요. 원주민들이 이미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인을 산의 신으로 알고 있고 받들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 때부터 거인에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사 내용을 계속해서 세상에 공개하는 마르줄리와 계속해서 나오는 군인들의 증언들로 인해 미국은 이 이야기로 떠들썩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식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대변인은 칸다하르에서 거인에 의해 살해된 특수부대원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여론은 반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진 같은 증거 없이 여러 군인들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이 이야기는 허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은 이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미 국방부에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무시했을 텐데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무엇인가 은폐하려 하는 게 아니냐고 하였죠. 또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신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큰 키와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때 멸망하였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이 거인이 그때 살아남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마르줄리가 꾸민 허구의 거짓 증언을 하는 전 군인들까지 모두 한패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에 나온 네피림의 살아남은 후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 제일 먼저 다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